순천만 생태공원의 새벽은 언제나 특별했다. 다양한 대륙에서 온 멸종위기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곳에서 햇살이 안개를 뚫고 내려오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다. 어린 콧불소 두현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그의 작은 뿔이 아직 부드러웠지만 호기심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미란 곁을 떠나 공원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현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두현이는 이미 나무 사이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오늘은 왠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실버백 고릴라 태수는 자신의 무리를 지키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지혜로운 눈빛은 공원의 모든 동물들이 존경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오래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새끼의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빠, 오늘도 우리를 지켜줄 거죠? 어린 고릴라 하나가 태수에게 다가와 물었다. 태수는 부드럽게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아빠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거의 실패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태수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공원의 관리소에서는 박진우 수의사가 아침 일찍부터 모니터링 화면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각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동물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진우는 이 공원에서 근무한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상하네. 오늘 동물들이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진우가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새들이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고 몇몇 동물들이 왠지 모를 긴장감을 보이고 있었다. 동료 간호사인 이수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글쎄, 뭔가 느낌이 이상해. 동물들이 평소와 달라 보여.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정말 신경질적이야. 동물들도 기분이 있는 법이잖아. 하지만 진우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공원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현이는 달콤한 과일 냄새에 이끌려 점점 더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들이 만들어낸 향긋한 향기와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린 마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우와, 저건 뭐지? 두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멀리 날아가는 나비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땅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완벽하게 위장한 채로 아프리카에서 온 거대한 비단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뱀은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에 왔지만 야생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미라는 점점 불안해졌다. 두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모성 본능이 강하게 일어났다. 콧불소 특유의 예민한 후각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바람이 향기들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놓아 두현이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두현아, 어디 있니? 미란이 낮게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태수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그의 민감한 감각을 자극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다려. 태수가 무리에게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결연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공원의 다른 한편에서는 진우가 여전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동물들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특히 콧불소 구역의 미란이 보이는 불안한 모습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이상해. 미란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진우가 중얼거렸다.
경험상 콧불소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두현이는 여전히 무심코 탐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순수한 호기심이 그를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어린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평소라면 들렸을 새소리와 바람소리마저 잠잠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현이는 색색의 나비들을 쫓으며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달콤한 과일 냄새가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 어린 콧불소의 마음에는 오직 호기심과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이게 뭐지? 두현이가 땅에 떨어진 이상한 모양의 열매를 발견하고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향이 났다. 그는 그것이 발효된 과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벽하게 위장한 아프리카 비단뱀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뱀의 무늬는 주변 환경과 너무나 흡사해서 심지어 경험 많은 관찰자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차가운 파충류의 눈이 두현이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미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아들의 냄새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콧불소 특유의 예리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두현아, 미란이 낮게 부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무거운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모성애라는 강력한 힘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한편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바닥에 떨어진 단단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그 나뭇가지는 평범해 보였지만 필요하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태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소라면 새들의 지저귐과 다른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을 숲이 묘하게 고요했다. 이런 정적은 보통 위험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공원 관리소에서 진우는 여러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다. 각 화면마다 다른 구역의 동물들이 보였는데 모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진우가 동료를 불렀다. 코불소 미란이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두현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그게 문제야. 어린 동물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즉시 다른 구역 카메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현이는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계속 탐험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이 맺힌 거미줄을 발견하고 신기해하며 다가갔다. 우와, 정말 예뻐. 두현이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코를 가까이 가져갔다. 바로 그때였다. 땅에 엎드려 있던 거대한 비단뱀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강력한 근육질의 몸이 두현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어린 콧불소의 몸을 감아버렸다. 으악! 두현이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 그였다. 뱀의 차가운 비늘이 그의 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비단뱀은 본능적으로 사냥 패턴을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먹잇감을 제압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두현이의 작은 몸이 점점 더 강하게 조여졌다. 멀리서 두현이의 비명소리를 들은 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 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순간 태수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새끼의 마지막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태수가 이를 악물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리며 돌진했다. 미란도 아들의 비명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이성적 사고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두현아. 미란이 절규하며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땅을 진동시키며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관리소에서도 이상 상황을 감지했다.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진우야, 이것 좀 봐. 고릴라 태수가 갑자기 자기 무리를 떠나고 있어. 수진이 급하게 외쳤다. 그리고 미란도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아. 진우가 여러 화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현장에 나가봐야겠어. 두현이는 점점 더 강해지는 압박감에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어떻게 벗어날지 몰랐다. 그의 작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두현이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린 콧불소의 단단한 의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태수가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어린 콧불소가 거대한 뱀에게 완전히 감겨져 있었고 상황은 매우 위급해 보였다. 노마!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높이 들어올렸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비단뱀은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파충류의 눈과 불타는 포유류의 눈이 마주쳤다. 두 생물 간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미란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를 다시 건드렸다. 오래전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새끼의 모습이 지금의 두현이와 겹쳐 보였다. 절대 또 그런 일은 없다. 태수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나뭇가지를 단단히 쥐었다. 그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고 은빛 털이 햇빛에 반짝였다. 비단뱀은 태수의 위협적인 존재를 인식했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본능이 그로 하여금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뱀의 근육질 몸이 두현이를 더욱 강하게 조였다. 두현이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었다. 태수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두현이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이 순간 빛을 발했다. 조심해야 해.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태수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뱀과의 거리를 재었다. 바로 그때 공원 관리소에서 진우가 급하게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응급상황용 진정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제발 무사하기를. 진우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속도를 높였다. 3년간의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한편 미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무거운 걸음이 땅을 울리며 모든 동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렸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다른 동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는 나뭇가지를 뱀의 머리 부근에 겨누며 위협했다. 비단뱀이 주위를 돌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봐, 노마.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뱀의 관심을 끌었다. 비단뱀의 차가운 눈이 태수를 향했다. 그 순간 태수는 재빠르게 나뭇가지로 뱀의 머리를 찔렀다. 하지만 뱀은 예상보다 빨랐다. 번개같이 고개를 돌려 공격을 피했다. 태수가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틈을 노려 비단뱀이 방역했다. 거대한 몸의 일부를 태수 쪽으로 휘둘렀다. 태수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뱀의 꼬리 끝이 그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미란이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가 본 광경은 끔찍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 거대한 뱀에게 잡혀 있고 고릴라 한 마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두현아, 미란이 절규하며 앞으로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거대한 몸집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웠다. 자칫 잘못하면 두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태수와 미란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동물 사이에 무언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도 그 아이를 구하려는 거죠? 미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럼요. 함께해요. 태수의 시선이 대답했다. 두 동물은 무언의 협약을 맺었다. 태수가 뱀의 주의를 끌고 그 사이 미란이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태수는 다시 나뭇가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결연하게 행동했다. 그의 과거 실패가 오히려 지금의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태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단뱀은 두 동물의 협력을 눈치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뱀은 두현이를 더욱 강하게 조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단이었다. 아니, 미란이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 두현이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린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와 자신을 구하려는 낯선 친구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버티려 했다. 진우가 마침내 현장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관목들이 시야를 가려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상황을 관찰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진우가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고릴라와 코뿔소가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새끼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태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힘을 모아 나뭇가지를 뱀의 급소를 향해 찔렀다. 이번에는 정확히 명중했다. 큰 비단뱀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다. 그 순간 두현이를 조이던 힘이 순간적으로 약해졌다. 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아들에게 다가가 코로 두현이를 밀어내려 했다. 엄마, 두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비단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몸을 조이려 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숲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다른 동물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공원의 다른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코끼리 무리였다. 거대한 암컷 코끼리 은자가 앞장서서 다가왔다. 그녀의 지혜로운 눈이 현장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이건 모든 동물이 함께 해야 할 일이야. 은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비단뱀은 점점 많아지는 동물들을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야생에서는 혼자 사냥하는 것이 익숙했던 뱀에게 이런 상황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태수는 은자의 도착을 반가워했다. 코끼리의 지혜와 힘이 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은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태수의 표정이 말했다. 은자는 천천히 접근하며 자신의 긴 코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한편 진우는 무정이를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본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동물 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우, 정확히 무슨 일인지 다시 설명해봐.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릴라, 코뿔소, 코끼리 모두가 새끼 코뿔소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발견이에요. 미라는 아직도 아들 곁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비단뱀이 아직 두현이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모성애가 절정에 달했다. 제발 내 아들을 놓아줘. 미란의 마음이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공원의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와 비단뱀 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날개짓과 울음소리가 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비단뱀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압박감에 점점 지쳐갔다. 본능적으로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자가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코로 조심스럽게 비단뱀의 꼬리 부분을 건드렸다. 뱀이 놀라 몸을 움츠린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태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나뭇가지로 뱀의 머리를 밀어내며 두현이를 자유롭게 해주려 했다. 미란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자와 태수의 협력으로 생긴 틈을 이용해 아들에게 다가갔다. 비단뱀은 마침내 항복했다. 너무 많은 동물들의 압박과 계속된 방해로 인해 사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두현이를 감았던 몸을 풀기 시작했다. 두현이가 드디어 자유로워지며 큰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다. 두현아, 미란이 달려와 아들을 품었다. 그녀의 거대한 몸이 두현이를 감싸며 보호했다. 모선계의 따뜻함이 두현이에게 전해졌다. 태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과거의 실패를 만회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은자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지혜로운 개입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동물들 간의 이런 협력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비단뱀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사냥할 기회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뱀도 나름대로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괜찮니? 두현아? 미란이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네, 엄마.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 고릴라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두현이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수는 두현이의 시선을 받으며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드디어 누군가를 제대로 구해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은자가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와 코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격려와 감사의 의미였다. 잘했어, 친구. 은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영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진우는 마침내 현장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두현이의 상태를 원거리에서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야.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여. 진우가 무정히에 대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동물들 간의 이런 특별한 유대는 공원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다. 태수는 자신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정말 과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태수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란과 두현이는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모자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두현이는 용기 있는 고릴라 친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순천만 생태공원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이 동물들 사이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종족 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두현이는 몸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지만 그 경험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무작정 탐험을 나서지 않았고 대신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태수 아저씨! 두현이가 멀리서 고릴라 무리를 발견하고는 기쁘게 달려갔다. 이제 그에게 태수는 단순한 다른 종의 동물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다. 태수는 두현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 콧불소의 밝은 모습이 그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안녕 두현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태수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오늘 엄마랑 같이 연못개 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두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태수의 무리들도 처음에는 콧불소와의 교류를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종족을 초월한 우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라는 아들과 태수의 우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태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미란이 태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공원의 다른 한편에서는 은자가 자신의 코끼리 무리에게 그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었다. 젊은 코끼리들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행동에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다른 동물을 도와주신 거예요? 어린 코끼리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얘야, 우리는 모두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란다. 종족이 달라도 마음은 같단다. 은자가 깊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코끼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겼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진우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진우가 동료에게 말했다. 동물행동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수진도 모니터를 보며 놀라워했다. 화면 속에는 평소라면 절대 함께 어울리지 않았을 동물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야, 너 이 일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제안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였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동물들 간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태수는 이제 정기적으로 콧불소 가족을 찾아갔다. 그의 무리들도 이런 방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태수와 두현이가 함께 연못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비가 와요. 두현이가 놀라며 말했다. 태수는 재빠르게 큰 나무잎을 찾아 두현이 위에 올려주었다. 비록 완전히 비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두현이에게 전해졌다. 고마워요, 아저씨. 두현이가 감동하며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미란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돌봐주는 태수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비가 그치자 새 동물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평소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던 치타가 얼룩말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외로워했던 기린이 코끼리들과 친해졌다. 진우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며 감탄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동물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어. 그때 진우의 상사인 박 소장이 찾아왔다. 그는 최근 공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진우군, 이 현상이 정말 지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나? 박 소장이 물었다. 네, 소장님. 이미 2주가 넘었는데도 동물들의 유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를 공원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보는 것이 어떨까?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야. 한편 태수는 그날 밤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린 고릴라가 태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래, 아빠도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단다. 태수가 새끼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멀리서 미란과 두현이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유대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원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결심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의 시작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천만 생태공원에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공원 전체가 긴급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동물들은 각자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야 했다. 진우와 공원 직원들은 비상대응팀을 가동했다. 모든 동물들을 안전한 실내 시설로 대피시켜야 했지만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동물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진우야, 큰 동물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박 소장이 급하게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을 다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진우가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태수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콧불 속 가족에게 다가간 것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막아서며 자연스러운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었다. 아저씨! 두현이가 태풍 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외쳤다. 미라는 태수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는 그의 마음이 전해졌다. 은자도 자신의 코끼리 무리와 함께 다른 작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바람과 비를 막아주었다. 할머니, 우리도 도와드려요. 젊은 코끼리들이 나서며 말했다. 공원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종족을 뛰어넘어 약한 동물들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보호막을 형성했다. 진우는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동물들이 스스로 재난 대응을 하고 있어. 태풍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동물들의 협력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었다. 큰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경험이 많은 동물들이 어린 동물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강한 바람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나무가 떨어지는 방향에는 작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다. 위험해. 진우가 멀리서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바로 그 순간 태수가 번개같이 움직였다. 쓰러지는 나무를 자신의 강한 팔로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컸다. 태수, 두현이가 절규했다. 미란도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왔다. 그녀와 태수가 함께 힘을 합쳐 나무를 지탱했다. 은자도 가세해서 세 동물이 힘을 모았다. 와! 태수가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밀어냈다. 다행히 나무는 안전한 방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수가 다쳤다. 나무에 깔려 뒷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아저씨! 두현이가 달려와 태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진우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태수가 다쳤어. 응급처치가 필요해. 하지만 태풍이 계속되고 있어서 수의사를 부르기 어려웠다. 진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는 진우가 당황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자가 자신의 긴 코로 특별한 약초를 가져온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 상처에 좋은 식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천연 치료제야. 진우가 놀라며 말했다. 미란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태수를 돌보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상처 부위를 핥아주며 치유를 도왔다. 두현이는 태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은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현이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태수는 고통스러웠지만 두현이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구해준 생명이 이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고마워, 두현아. 너희가 있어서 아저씨는 괜찮아. 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풍은 밤새 계속되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서로를 돌보며 위기를 견뎠다. 특히 태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보호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갔다. 공원에는 큰 피해가 있었지만 동물들은 모두 무사했다. 그들의 협력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진우는 전문 수의사와 함께 태수의 상태를 정밀 검사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2, 3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수의사가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두현이가 태수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를 돌볼 차례예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꼈다. 미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가 함께 돌볼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은자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도 태수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원의 동물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은 인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동물 행동학을 넘어선 거야.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의 실현이야. 태수의 회복 과정은 공원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3주 후, 태수의 상처는 거의 완전히 나았다. 그 기간 동안 두현이는 매일 태수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란과 은자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도 태수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태수가 회복되어 가면서 그는 자신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진우가 가져온 오래된 공원 기록을 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게 정말일까?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15년 전 공원 기록이 들려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태수는 원래 이 공원에서 태어난 고릴라였다. 어린 시절 사고로 어미와 헤어진 후 다른 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성체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새끼는 실제로는 태수 자신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 태수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진우가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그래서 다른 새끼들을 구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던 거야. 박 소장도 이 사실에 놀랐다. 그렇다면 태수의 모든 행동이 설명이 되는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 했던 거야. 한편 태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의 정체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가 고향이었구나. 태수가 공원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이곳에 대한 특별한 애착,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강한 욕구,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두현이는 태수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왠지 슬퍼 보여요. 태수는 두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두현아. 아저씨는 슬픈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 드디어 진짜 집을 찾았거든. 진짜 집이요? 두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 여기가 아저씨의 진짜 집이야. 그리고 너희 모두가 아저씨의 진짜 가족이야. 태수가 감동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미란도 태수의 변화를 느꼈다.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미란이 따뜻하게 말했다. 은자가 다가와 태수의 어깨를 격려하듯 건드렸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친구.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공원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치 큰 가족이 모인 것 같았다. 종족을 뛰어넘어 진정한 유대감으로 뭉친 특별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진우는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죠.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박 소장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공원을 세계 최초의 다종족 가족 공동체로 선언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태수는 두현이와 함께 연못께 앉아 있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저씨, 앞으로도 계속 친구할 거죠? 두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야. 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두현아. 그 순간 태수는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새로운 가족과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개월 후 순천만 생태공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동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종족을 초월한 가족애가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혈연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태수와 두현이의 우정은 공원의 상징이 되었다. 용기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책으로 출간했다. 순천만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 진우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오늘도 순천만 생태공원에서는 특별한 가족들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태수와 두현이가 함께 노는 모습, 미란이 다른 동물들을 돌보는 모습, 은자가 어린 동물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기적이었다.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태수와 두현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고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왼쪽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매일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 용기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